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연간 잡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추천한 도서 가운데 매주 새로운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4권의 멋진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서로 존중하며 어울려 사는 그런 공존을 말하는 책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안전의 문제를 다루는 책들인데요. 특히 성폭력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런 데까지 알려주는 성폭력 피해 예방 가이드가 될 만한 책들을 골라왔습니다.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3번째 질문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가 안정감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책들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한 어린이들은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어린이가 자신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폭력을 경험한 어린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린이 책을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픈 란돌린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카트린 마이어 글, 아네테 블라이 그림, 허수경 씨가 옮겼고요. 문학동네에서 2003년에 나왔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그림책인데요. 독일 그림책이고 60쪽 정도 되는 조금 분량이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표지는 노르스름해요. 거기에 슬픈 란돌린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강아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아지는 애착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퍼피죠. 털인형, 소민형인데 이렇게 굉장히 좀 슬픈 표정으로 강아지가 앉아 있어요. 강아지 인형이.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 성폭력 더 이상 쉬쉬하지 마세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 표지를 보면 주인공 어린이 같은데 여성 어른에게 이렇게 안겨있는 여자 어린이 뒷모습이 보이고요. 배경에 사람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천사로 이혜인 수녀님의 글이 눈에 띄네요. 책을 읽고 나면 가슴 한켠이 아리고 나도 모르게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책의 내용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추천사인 것 같아요.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타라는 소녀와 란돌린이라는 애착 인형이 이렇게 포근하게 서로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딱 나오고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얘는 란돌린이에요. 란돌린은 부드럽고 큰 귀를 가졌어요. 꼭 끌어안고 부비기에 딱 좋아요. 란돌린은 부빌 때 필요해요. 얘는 브리트예요. 브리트는 이제 여자 어린인데요. 브리트는 아직 어려요. 유치원에 다니지요. 브리트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란돌린과 함께 놀아요. 때때로 브리트는 껴안고 부비고 싶어져요. 그럴 때면 란돌린을 침대로 데려가요. 털이 보송보송한 란돌린을 꼭 안고 있으면 브리트는 참 행복해요. 란돌린은 동물 인형이에요. 꼭 안고 부비라고 있지요. 예. 동물 인형 꼭 안고 다니는 어린이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평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은 브리트가 란돌린과 함께 주로 어떻게 노는지가 쭉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언젠가 브리트는 란돌린에게 작은 배를 만들어 주었어요. 란돌린은 배를 타고 놀았지요. 브리트는 란돌린과 다른 인형들에게 수프를 끓여주기도 했어요. 재밌게 노는 장면이 있고요. 또 브리트와 란돌린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웃집 프레리히 아줌마에게 놀러가는 거예요. 아줌마 집에는 작업실이 있어요. 아줌마는 연극무대 꾸미는 일을 해요. 예, 이 아줌마와 브리트가 이렇게 벽에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란돌린 인형이 있어요. 브리트와 란돌린이 놀러오면 아줌마는 신이 나요. 둘은 프레리히 아줌마 집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아요. 일도 하고요. 란돌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 인형일 거예요. 동물 인형들이 꿈꾸는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란돌린은 오늘도 하루 종일 슬퍼요.
예, 이렇게 호기심을 끄네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넘기면 방에 브리트가 란돌린을 안고 앉아있는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슬퍼 보이고요. 란돌린도 그런 브리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좀 푸른 화면의 그런 그림이에요. 좀 쓸쓸해 보이는. 언제까지라도 올 수 있을 만큼요. 이건 이제 란돌린이 보는 브리트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란돌린은 올 수가 없어요. 동물 인형이니까요. 동물 인형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란돌린이 왜 슬프냐고요? 브리트 때문이에요. 브리트가 또 울고 있어요. 브리트는 요즘 매일 울어요. 커서 부비기 좋은 란돌린의 귀로 브리트는 눈물을 닦아요. 란돌린의 귀는 눈물을 닦기에 참 좋아요. 브리트에게는 나쁜 비밀이 있어요. 란돌린에게만은 다 털어놓지요. 란돌린은 아무에게도 그 비밀을 얘기할 수 없어요. 동물 인형이니까요.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네, 브리트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데 나쁜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란돌린은 브리트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란돌린이 생각하는 장면이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브리트에게 꼭 말해야 해. 그러나 동물 인형은 말할 수가 없어요. 란돌린은 자꾸 슬픈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침대 밑에 떨어진 척 해볼까? 브리트의 엄마가 침대 밑에서 날 찾아다가 브리트가 그린 슬픈 그림을 보겠지. 그러면 뭔가 눈치챌 거야. 그리고 브리트를 도와줄 거야. 그러다 점심때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강물에 빠져서 멀리 떠내려 간다면 브리트는 나를 찾아 집을 나오겠지? 어쩌면 그게 브리트에게 나을지도 몰라. 예, 이렇게 란돌린이 브리트를 걱정해요. 자기가 집을 떠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밤마다 브리트가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란돌린을 안고 란돌린에게 이야기해주는 어떤 비밀 때문에 란돌린이 계속 고민을 하죠. 이 그림책은 그 다음에 브리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글과 그림으로 아주 소상하게 보여줍니다. 브리트가 란돌린에게 하는 말이죠. 엄마에게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엄마를 종종 찾아오는데 아저씨가 브리트가 예쁘다고 하면서 같이 놀자고 해요. 그래서 이상한 놀이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브리트를 꼭 안고 부비거나 침대로 데려가거나 뭐 이런 놀이를 하는 것이 이 상황들이 확실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저씨 모습, 또 아저씨가 어떤 짓을 하는지 이런 그림들이 그려 있고 그 한쪽에 란돌린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놀래고 도망가고 하는 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어쩌면 브리트의 상상이겠죠. 브리트는 혼자서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브리트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란돌린이 브리트에게 말합니다. 정말 나빠. 아저씨는 너에게 아픔을 주잖아.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누구도 그 누구도 너에게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동물 인형은 말할 수 없죠. 이 말은 어쩌면 브리트의 생각일 것인데 란돌린과의 대화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넌 동물 인형이 아니야. 넌 껴안고 부비라고 있는 게 아니야. 란돌린이 브리트에게 이렇게 말하고요. 넌 그걸 싫어해. 너를 정말 아프게 하잖아. 넌 아저씨의 장난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이 아저씨가 브리트에게 저지른 잘못이 그림으로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글보다 더 정확하게 충격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비밀은 너를 아프게 해. 이렇게 이제 계속 란돌린이 얘기하는데 브리트는 이 비밀을 란돌린에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못해요. 그 상황에서 란돌린이 브리트에게 말하죠. 나쁜 비밀은 털어놓아야 해. 나쁜 비밀은 배를 아프게 하고 엄청난 고통을 줘.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울고 있던 브리트가 힘을 내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브리트는 란돌린에게 바지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자신도 옷을 입은 다음에 어느 날 아침 유치원에 가지 않기로 하고 대신 옆집의 프레리히 아줌마를 찾아갑니다. 언제나 함께 놀아주었던 이웃의 좋은 아줌마를 찾아가지요.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온 적이 없는 그런 브리트가 찾아오니까 아줌마는 긴장했어요. 그래서 브리트를 소파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브리트는 결국 프레리히 아줌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아줌마 품에 폭 안겨있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 아저씨는 너를 정말 아프게 했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아줌마가 말하자 브리트는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마침내 엄청난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아줌마는 브리트를 꼭 안아주었어요. 예,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다음 페이지에는 브리트에게 아줌마가 더 힘을 내주는 그 아저씨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신고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예, 이제 브리트는 혼자가 아니고 란돌린과 행복하게 있는 그런 장면. 이제 그들은 강해요. 함께니까요. 그런 장면과 함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슬픈 란돌린이라는 그림책을 쭉 읽어드렸는데요.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애착 인형과 함께 자신의 어떤 아픔을 나누다가 옆집의 프레리히 아줌마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과정이 아주 소상하게 차근차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어린이들 혹은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어린이가 읽었을 때는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기에 아주 좋은 그림책이에요. 저희는 이 책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어린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그 브리타의 결정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그것을 결국 충격적이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사실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브리타의 용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읽었을 때의 느낌이 어른인 저도 아주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브리타는 요즘 너무 슬픕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입니다. 애착 인형 란돌린에게만 말한 브리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넌 동물 인형이 아니야. 넌 아저씨의 장난감이 아니야. 브리타의 아픔에 먹먹한 공감을 느끼며 성폭력을 고발하는 어린 주인공의 용기를 열렬히 응원하게 하는 아름답고도 탁월한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리뷰했네요. 예, 저는 이제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런 대사들이 참 좋았습니다. 넌 누구도 너에게 그래서는 안 돼. 넌 그걸 싫어해. 넌 동물 인형이 아니야. 넌 껴안고 부비라고 있는 게 아니야. 넌 아저씨의 장난감이 아니야. 또 이런 어떤 란돌린이 그 브리타를 설득하는 위로하는 그런 대사들인데 이거는 결국은 브리타의 마음의 소리인 거죠. 브리타가 이런 마음의 소리를 거쳐서 이웃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고 결국은 신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또 좋은 비밀도 있지만 나쁜 비밀도 있어. 나쁜 비밀은 털어놓아야 해라는 란돌린의 말. 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도움을 주는 프레리 아줌마.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글을 쓴 작가는 카트린 마이어라는 분인데 독일 작가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 할머니에게 공책을 선물 받아서 거기에 시와 이야기를 적으며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굉장히 여러 직업을 거쳤는데 구두 판매원, 계산원, 간호사, 보모, 노인 간병인 이런 여러 직업을 거친 뒤에 문학 작법과 시나리오 작법을 공부해서 이후에 시와 그림책을 냈고 지금도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작가인 아네트 블라이는 독일 작가예요. 아네테 블라이네요. 아까부터 자꾸 틀리는데요. 독일 작가인데 미국과 마나임에서 인쇄예술과 회화를 공부했고 지금은 마드리드 살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책으로 멜빈의 별, 소피아와 오쌍누령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죠. 문제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그런 방법, 그때의 후련함 이런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에 그래서 좋다. 자신의 힘으로 이런 나쁜 비밀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일이 가치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픈 란돌린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책 비밀이라는 그림책인데요. 허은미글, 박현주 그림, 문학동네에서 2012년에 나온 우리나라 그림책입니다. 40쪽 분량이고요. 밤색 표지 위에 가시 같은 게 이렇게 위에서 막 내려오는데 비밀이라고 써 있고 아래는 여자 어린이가
머리를 한쪽 이렇게 묶었는데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근데 표정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시무룩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 뒷표지를 보니까 어떤 남자 어른이 이렇게 손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져다 대서 쉿하는 표정, 그 얼굴에 반만 보여요. 좀 불쾌하거나 섬찟한 느낌을 주는데 거기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아. 세상에는 꽁꽁 지켜서 즐거운 비밀도 있지만 반드시 털어놓아야 하는 비밀도 있다는 걸.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슬픈 란돌린도 그렇지만 여기에도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그런 여자 어린이가 나쁜 비밀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여자 어린이는 엄마나 친구들과 아주 잘 지내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섭섭하게 하는 걸 또 마음이 아파하고 이런 착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어린이죠. 또 친구들과 함께 친구는 굉장히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면 소원을 비는 그걸 또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다. 두근두근 설레는 비밀, 또 즐거운 비밀, 가슴 뿌듯한 고마운 비밀도 있다는 걸 잘 아는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는 친구들과의 비밀도 잘 지키는 그런 어린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모든 비밀이 다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어떤 이 사건의 소개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밀은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따끔따끔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 감추면 감출수록 안절부절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해. 너 어디 아프니?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얼굴색이 왜 그래? 어제 늦게까지 책을 읽었더니 피곤해서.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교실에 있던 화분에 금이 간 건 바로 나 때문이야. 이런 건 괜찮죠. 어떻게 보면 실수니까. 이런 일도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또 마음도 불편해요. 털어놓고 싶은 거죠. 선생님 사실은요 하고 털어놓으면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또 하나의 비밀이 나오네요. 난 아저씨가 나를 무릎에 앉히고 억지로 껴안는 게 싫어. 아저씨 턱은 까칠까칠하고 몸에서 냄새도 나는걸. 하지만 내가 싫다고 하면 아저씨가 속상할까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만히 있곤 해. 있잖아, 이건 진짜 비밀인데 저번에는 아저씨가 내 몸도 만졌어.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착한 아이는 비밀을 꼭 지켜야 해. 알았지? 네. 그리고 옆에 뒷표지에 있었던 그 그림, 손가락으로 입을 탁 막고 쉿하는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여자 어린이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해서 큰 용기를 내서 엄마 사실은요, 저번에 아저씨가 놀러 왔을 때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딸을 꼭 껴안아 주죠. 그리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고 다시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반드시 털어놓아야 하는 비밀도 있다는 걸, 그걸 털어놓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이 어린이가 말을 하면서 그림책이 마무리됩니다. 예, 앞에서 소개해드린 슬픈 란돌린처럼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여기서도 역시 비밀을 말하는 것, 바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아이는 가까운 어른의 협박과 힘에 굴복하여 비밀을 만들게 되죠. 반드시 털어놓아야 하는 비밀, 이 비밀을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안내해주는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에 그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장면들, 당연하게도 그런 장면이 가장 좋고요. 저는 특히 맨 뒤에 보면 어린이 성폭력 피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쓰여 있거든요. 거기에 중간 표제어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자신의 감정을 살펴 알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눕니다. 성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대처 방법을 연습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성폭력을 경험한 아이의 치유를 믿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대로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린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네, 이 책의 글작가는 허은미 작가인데요. 편집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어린이책을 기획하며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두 딸의 엄마이자 어린이책 작가로서 안전한 세상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그런 작가이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책을 써왔던 그런 작가이죠. 그림작가 박현주는 디자인을 공부했고 2005년에 와비날다로 한국출판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많이 작업했습니다. 어린이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이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강요하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대가를 주기도 하고 구슬리고 또 협박을 하기도 하는, 겁을 주는, 또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이 상황 판단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데 더 미숙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정서적 아주 현실적 혼란에 빠지죠. 심지어는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에 나온 어린이처럼 주변에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어른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스플 란돌린의 브리타도 그랬고 이 비밀의 어린이도 그랬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는 것, 그게 이런 성폭력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하는 어떤 시작이 아닐까. 또 그런 어른이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네, 비밀 그림책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세 번째 책, 빨간 모자라는 그림책이에요. 에런 프리시글, 로베르토 인노첸티 그림, 서애경 옮김, 사계절에서 2013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32쪽 정도 되는 분량인데 판형은 아주 좀 큰 편입니다. 큼직한 네모난 판형인데요. 표지를 보면 빨간 모자라고 쓰여 있고 빨간 모자에 빨간 외투를 입은 어린이가 이렇게 배낭을 메고 도시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뒷골목의 풍경이 좀 살풍경해요. 벽에는 낙서가 있고 또 건물은 조금 서민들 주택,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같은 조금 누추해 보이는 풍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를 보면 네, 어린이들이 빙 둘러 앉아 있고 아주 작은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면서 이렇게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야기하는 할머니 같죠? 뜨개질을 하는 그런 할머니가 있고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정말 골똘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아동 성폭력의 경종을 울리는 현대판 빨간 모자 이야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옛 이야기 빨간 모자를 현대 도시라는 공간에 옮겨서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빨간 모자 이야기,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어린이 이야기잖아요. 할머니하고 어린이를 결국 늑대가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은 그 이야기의 밑에 성폭력에 대한 경고를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인용이 되고 다시 재화되는 그런 이야기 소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아주 독특하게 읽히고 그 직접성 때문에 앞부분에 할머니가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야기라는 것은 얼마든지 새로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편안하게 들어가는 관문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엄마와 여동생이 함께 사는 소피아라는 소녀가 있는데 할머니에게 이제 심부름을 갑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도시 변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험한 낙서와 쓰레기가 골목에 뒹굽니다. 도시의 거리는 사람은 많지만 아무도 소피아에게 관심은 없죠. 그렇지만 소피아 또 소녀답게 가다가 쇼핑몰에서 인형도 구경하고 이렇게 놀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서 서둘러 가느라고 험한 길을 더 위험한 골목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낯선 남자들, 좀 불량배들도 만나고 또 이 불량배들로부터 소녀를 구해주는 자칼이라는
그 오토바이를 탄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오토바이 탄 남자에게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피아는 이 남자를 따라가죠. 그럼 이 빨간 모자 이야기처럼 결국 소녀가 이 주인공이 할머니와 함께 자칼에게 잡히는 그런 비극일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 이야기의 말미에 보면은 문 앞에 이렇게 선 빨간 모자를 보여줍니다. 추측컨대 그 집 안에는 할머니와 늑대로 상징되는 자칼, 불량배가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에 전개돼요. 그리고 엄마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소피아를 기다리고 있죠. 할머니 집 앞에는 오토바이, 늑대가 타고 갔을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음 장면에 아침에 할머니 집에서 낯선 남자는 경찰에 잡히고 할머니, 엄마 소피아는 반갑게 재회를 합니다. 이야기는 어떻게든 상상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비극으로도 상상할 수 있고 이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으로도 상상할 수 있게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풍경이나 도로의 모습, 오토바이에 타고 가는 소피아의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어떤 불안하고 약간 공포심을 자아내지만 또한 마지막에 자신이 세밀하게 관찰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해요. 아동 성폭력의 현실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현대 도시에 밀착해서 이야기를 전개한 점이 굉장히 독특했던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빨간 모자를 현대 대도시로 무대를 옮겨 만든 작품으로 충격 완화를 위해 할머니 인형이 아이들에게 빨간 모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대도시 빌딩 숲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고 안전하지 못한 사회와 성폭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제안하는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야기하는 할머니, 이렇게 뜨개질을 하는 그런 할머니를 등장시켜서 이야기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점이 좀 독특하고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서사를 따라가면서 상상력을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소녀가 집 앞에서 물끄러미 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 집 앞에 경찰이 출동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서 굉장히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도시 풍경을 아주 세세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두리 아파트 그림에는 소녀의 집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소피아가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는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또 할머니 집 담벼락에 같은 번호판의 오토바이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소피아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섬세함 때문에 독자의 상상을 더 이렇게 자극하고 또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작가는 에런 프리시인데요. 미국 작가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논픽션을 쓰는 작가이자 편집자입니다. 그림책 또 음악가의 삶을 다룬 작품 이런 여러 글을 썼고요. 그림 작가인 로베르토 인노첸티는 유명한 이탈리아 그림 작가이죠.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는데 그 그림풍이 그림체가 아주 독특합니다. 자기만의 지문을 가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호두까기 인형, 백장미, 에리카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림책을 펴낸 그런 작가이고 2008년에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탈리아에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 옛 이야기가 품고 있는 진짜 속 이야기를 오늘의 현실에 잘 풀어내면 또 굉장히 새롭게 읽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특히 이제 인형 할머니가 들려주는 소피아 이야기의 두 가지 결말이 아이들에게 이제 아동 성폭력에 관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대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 이야기의 새로운 해석 빨간 모자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책, 마지막 책입니다. 이너 소녀라는 그래픽 노블이에요.
도나 조 나폴리글, 데이비드 위즈너 그림, 신면희 옮김, 미국 보물창고에서 2018년에 나온 미국 작품입니다. 소설적인 어떤 구조, 이야기 이런 걸 담고 있어서 대부분의 그래픽 노블들은 좀 두툼하죠. 그래서 초등 중학년 이상, 고학년 정도부터 읽으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화라고 얘기하는데 만화보다는 굳이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소설적인 완성도, 작품성, 예술성을 갖췄다. 이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좀 망가와 다르게 호칭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이런 책들은 그래픽 노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인어 소녀는 데이비드 위즈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처음으로 그래픽 노블 이런 작업을 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래픽 노블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평가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표지를 보면 인어소녀라는 제목에 걸맞게 바다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풍경 너머에 소녀가 저희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약간 뒷모습, 얼굴하고 어깨 부분만 조금 보이는 표지이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거대한 문어가 굉장히 선한 눈망울을 이렇게 빛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어소녀와 문어의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좀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표지입니다. 촘촘한 그림,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 그래픽 노블들은 일반 만화보다 텍스트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읽는 재미도 보는 재미와 읽는 재미가 다 이렇게 있는 그런 책들이라서요.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페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텍스트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션 원더스에 온 걸 환영한다. 이곳은 바다와 폭풍의 신 넵튠의 영역. 이 몸은 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이다. 내가 왕으로 지배하는 저 깊은 물속은 모든 생명체가 시작된 곳. 여기서 그대들이 보는 모든 것은 나의 명령을 따른다. 보라, 나의 왕국에서 가장 놀라운 생명체들을,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저 큰 대양과 바다에서 생명체들을 이곳에 데려왔다.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바다의 포세이돈이나 넵튠이 말하는 그런 대사와 거의 같은 그게 이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3층 집이 있어요. 3층 건물에 한쪽 벽면에 환영합니다. 오션 원더스라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한다 이렇게 크게 써 있고 문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뒷표지에 봤던 문어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인어소녀라고 또 큰 광고판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신비한 존재를 만나보세요. 인어소녀는 누구인가? 인어소녀는 무엇인가? 물속에서 숨을 쉬는 소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층 건물은 거대한 수족관인 셈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거대한 수족관에 인어소녀가 사나보다. 오션 원더스에 인어소녀가 사나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소년이 아빠인지 형인지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이쪽으로 가요라고 손을 가리키는 그런 느낌으로 열린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족관에서 사는 인어소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앞부분 한 2-3페이지만 넘겨보면 이 수족관을 운영하는 넵튠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인어소녀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막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좀 현혹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어린이들은 이게 정말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굉장히 좀 거짓말 잘하는 수족관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 보면 진짜 인어소녀, 내가 바로 인어소녀야 라고 물속에 사는 머리가 긴 그런 소녀가 나타납니다. 과연 인간이 아니라 인어소녀가 실제 할 수 있는 걸까요? 앞부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야 환상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비밀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거대한 수족관 사업을 하는 남자가 소녀를 아마도 납치했거나 유괴했거나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그 소녀를 인어라고 너는 인어야 라고 속이고 또 자신은 넵튠이라고
속이고 길들여서 이제 가두고 어떤 돈벌이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람객으로 온 소녀가 인어 소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어떤 자극을 주고 현실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소녀는 소녀대로 그 문어와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이 인어 소녀가 아니고 바다에 사는 생물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소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 문어하고 소녀가 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야말로 판타지의 영역이겠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커다란 문어 한 마리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그래픽 노블을 읽으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환상적인 그런 시적인 그래픽 노블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데이비드 위즈너는 칼데코상을 수상한 유명한 그림책 작가고요. 2017년 발매됐을 때부터 아주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표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그루밍 성폭력과 가스라이팅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몸과 주체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픽 노블입니다. 수족관에 갇힌 인어 소녀를 돕는 수족관 바깥의 소녀와 스스로 그 울타리를 빠져나오는 주인공의 용기가 감동적입니다. 소녀들의 연대, 나아가서 수족관 속 동물과 맺는 든든한 연대가 빛나는 대작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글작가 도나조 나폴리는 미국 작가이고요. 언어학까지 공부한 저명한 언어학자라고 해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80권이 넘는 저술을 했는데 신화와 민담에 등장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책을 여러 권 썼고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거죠. 처음 쓴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책이다. 언어와 이미지가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짜릿하다. 이렇게 아주 자신의 작품이지만 평을 했고 그림작가 데이비드 위즈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데코상을 3번이나 수상한 미국 작가이고요. 우리에게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죠. 예, 이 환상적인 분위기의 이야기로 또 그래픽 노블의 한 또 지평을 열었던 작품입니다. 이제는 거의 그래픽 노블의 고전처럼 많이 읽히는 그런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적이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독특한 느낌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 마법 같은 이야기를 어떤 성폭력, 젠더 문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재해석한 스토리까지 아주 멋진 한 편의 동화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책, 오늘 준비한 책들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존의 가치를 말하는 안전의 그림책들이었는데요. 어린이와 함께 읽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